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관리사고 국가자격시험 요거에 관련된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거의 오늘 그냥 뭐 내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타겟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주택관리사 관련 자격시험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겟일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이 뭐 영상을 접하게 되시면 뭐 약간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영상 제목은 이제 시험 공고하고 제 개인적인 계획 같은 거고요. 역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이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고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공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공부 계획, 공부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막연하니까 실시간으로 목차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개의 시험을 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던 직업 관련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에 만들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끝으로는 이제 인사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차대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잠시 가려놓겠습니다. 다른 걸 가렸네요. 자, 이 시험 공고는 이제 2023년도 제 26회 주택관리사고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고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제 주관을 하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시험을 역시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고에서 첫 번째 선발 예정 인원이 있는데요. 선발 예정 인원은 잠깐 내려보면 2023년도 26회 주택관리사고 선발 예정 인원은 1,600명이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총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합격 예상 비율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8% 정도는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정이나 시험 장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5월 22일에서 5월 26일까지 5일 동안 정기 접수가 있었고요. 6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빈자리 접수, 쉽게 말하면 추가 접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틀 동안. 네. 저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응시를 할 거니까 내년 5월쯤에 접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시험이고요. 2차 시험 접수는 8월 달에 있네요.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5일 동안, 빈자리 접수는 이틀 동안 9월 7일에서 9월 8일까지 이런 식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접수가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는 본인의 편의에 맞는 곳에 이제 장소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전국에 19개 지역, 1차는 19개인데 2차는 9개 지역이네요. 시험 일자를 보면 7월 8일 되게 더울 때네요. 네, 토요일날 시험 일자는 토요일이다. 9월 16일 9월 16일은 좀 한여름보다는 덜 덥겠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은 8월 달에, 2차 시험은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대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되게 중요하죠. 네, 저도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시험 과목은 1번 회계원리. 예, 저도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무료 동영상 회계원리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예,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론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꽈락 40점인데 꽈락은 넘겨야죠. 운 좋게 50점, 60점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론. 네. 괄호 쳐놓고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 일반적인 건축구조, 그리고 철골구조, 그리고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개론, 왠지 들어본 것 같고요. 및 장기 수성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 수단을 포함한다.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낯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법인데 가로치고 통치, 물권, 채권. 이 중에서 채권은 채권 중에서 총치, 계약 총치,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네, 가로 닫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민법이고요. 네, 민법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험에 관련되는 걸로 좀 좁혀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학부 전공 이제 법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 시험 보면은 첫 번째가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에서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다음의 법률이 뭔지 보겠습니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경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공인중개사에서 본 것 같고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도 뭔가 낯이 익은 것 같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공인중개사랑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택관리관계법규 자체가 공인중개사랑 거의 겹치겠네요. 소방이나 뭐 화재 이런 거 말고는 공인중개사 때 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 2차 시험이죠. 네, 가로 열고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회계관리가 여기서 들어가네요. 입주자관리. 입주자관리.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입주자죠. 입주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 주거 관리 이론, 대외 업무, 사무 인사 관리. 실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네요. 안전 방제 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하자 관리, 보수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법이나 뭐 주택법 요런 거 뭐 공인중개사랑 겹치는 거는 좀 많이 눈에 익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험 과목 알아봤고요. 시험 시간을 봐야겠네요. 시험 시간은 1차 시험 1교시에 회계원리,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론, 보통 시설개론이라고 하죠. 이 두 과목을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과목별로는 40문항이고 총 120문항이다. 1, 2교시 다 합쳐서 2교시에 이제 민법을 보는 거고요. 민법은 11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충분히 쉬고 오라는 거예요. 12시 반까지 시간이 40문항이죠. 어쨌든 40문항을 50분 내로 풀어야 된다. 채점 정답 마킹까지 50분 내로 해야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나는 합격을 했다. 그럼 2차 시험을 보겠죠. 네, 저도 공인중개사 2차는 본 적이 있는데 1차를 합격했을지 몰랐을 때 그 당해 한번 봤고, 그 다음에 1차 면제되고 2차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 해 2차 시험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입시 시간이 9시. 2차 시험은 날짜가 다르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다른 날짜고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역시 100분 동안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우리 과목별 40문항인데 객관식이 24개고요. 주관식이 16문항이 들어가네요. 총 80문항인데 제가 앞서서 주관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에 괄호가 쳐져 있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거를 정확하게 자필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문장 중간에 있는 괄호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기본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학습이 돼 있어야 2차 시험 주관식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야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험 시간하고 문항수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시험 방법을 보면 1차 시험은 다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하고 5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2차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같이 나온다. 위에서 봤듯이 객관식이 24문항, 주관식이 16문항, 합치면 40문항이죠. 네, 주관식은 단답형이다. 괄호 쳐져 있는 거에 들어가는 단어나 뭐 구문 같은 거를 정확하게 자필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나 결격 사유. 네, 요거는 혹시 내가 그런가 하고 약간 의심이 되는 분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저는 확인을 해봤는데 응시 자격, 결격 사유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합격자 결정. 참고로 이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링크를 제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댓글 중에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남길 거니까 네, 필요하신 분은 쉽고 빠르게 그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번째 합격자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5조라고 하네요. 네, 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이 만점이고 모든 과목은 40점 이상,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1차 시험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1차 시험하고요. 전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한 사람 똑같네요. 근데 예외적인 것이 뒤에 써있네요.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냥 꽈락 없는 사람 합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또 있네요. 동점자로 초과하면 초과한 사람까지 다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 일부 면제가 있고요. 응시 원서 접수 앞에서 또 보긴 했는데 네, 문서를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홈페이지가 푸넷이고요. 푸넷.or.kr 사이트 하우징 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행기관 이제 이거는 시험 장소 관련해서 연락을 해보는 거겠죠. 그 수수료가 1차는 21,000원이고 2차는 14,000원이네요. 네, 전자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응시 수수료 환불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험표 보부가 된다.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큐 파인더 도입으로 시험 전일 오후 6시부터 시험 전날 오후 6시부터 시험 보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접수 완료 후 결제 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방법. 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안 된다고 하네요. 장애인 응시 편의 제공. 네. 관련되신 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기 시험 볼 때 긴장하면은 오줌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방광증후군 이런 거 정 걱정이 되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보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애매해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서를 껴야 되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시간을 1.3배 연장한다. 관련되시는 분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9번째 가다방 공개 의견 접수 이런 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봐야 되고요. 합격자 발표, 합격 증서 발급. 합격을 하면 이제 합격증을 받겠죠. 이거 참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교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의사항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일찍 와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구라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장 가지 마라. 다른 시험장 가면 끝나는 거죠. 포기각서. 진짜 소변 문제 있으신 분, 제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영화 베테랑에서 본 것 같은데, 회의가 길어지면 성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차는 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정 불안하면 이제 기저귀라도 차야겠죠.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제가 좀 그 부분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저한테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시험 시간 안에 소변 문제 없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건 지금도 시험 당일에도 좀 걱정이 될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전자계산기는
공학용이나 재무용 데이터 계산기는 쓰지 마라. 일반 계산기 쓰고. 회계 원리 과목에서 전자계산기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휴대폰 같은 통신 전자기기는 쓰지 마라. 잠깐 잠깐 맡겨야겠죠. 이런 걸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는 없다. 주차 공간 대중교통으로 가라. 그런 얘기고요. 담배 피지 말고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런 게 써있네요. 지워지는 펜 사용하지 마라. 채점은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검은색 사인펜을 써야 되고요.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구는 본인 지참, 별도 지고 없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샤프 말하는 것 같고요. 저도 시험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하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화투나 카드 같은데 특수하게 마킹을 해가지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만 알 수 있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합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실력, 충분히 미리 공부를 하고 실력대로 시험을 봐야겠죠. 저도 당연히 그럴 예정이고요. 구질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해줍니다. 수정액을 사용해서 드립을 가고. 수정 테이프인데 주관식이니까 2차에서 한 과목이라도 미응 시험은 한 과목 빵점 처리는 공부하시고요. HRD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시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 공고에 대해서 30분 가까이 자세하게, 원래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볼 시험이라서 그런지 자세하게 보게 됐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공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화면은 처음 시작 화면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이제 보려고 생각하고 이제 딱 알아본 게 이미 1차 시험 접수가 끝났을 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번 경험 삼아서 볼까 하고 직접 오프라인 학원에 갔다가 1차 시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좀 나가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학원은 10월 달부터 이제
내년 2024년도 27회 주택관리사고 시험반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지금이 7월 초라서 7, 8, 9, 3개월을 기다려야 이제 그 학원에 이제 수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오프라인 학원 더 알아볼까 하다가 여기서 또 그나마나 강남 쪽일 텐데 서울의 그 강남 쪽까지 다니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버스에 앉아서 짬짬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화면을 좀 키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쪽으로 알아봤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곳이 있었고요. 근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보다가 회원가입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좀 A하고 B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B인데 B 학원이 아니야. 학원은 오프라인도 하는데 오프라인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8월달 개강인데 강남 쪽이죠. 강남까지 일주일에 5번인지 3번인지 모르지만 출퇴근하듯이 해야 되나. 일단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요. 내일 오전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할 거고 수강료도 이제 납입을 해야겠죠. 뭐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겠다 싶은 학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는 A와 B 중에 아무래도 B 쪽으로 선택을 해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원 쪽에서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총 거의 20권에 가까운 교재가 이제 나올 거고 지금은 개강 전이기 때문에 미리 예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재를 몇 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8월 전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미리 공부를 예습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재하고 동영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집에서 공부하는 체질도 아니고 시도를 많이 어릴 때 해봤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처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공부 쪽 머리가 뛰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성적도 중간 조금 위에 그 정도까지 보통의 학생이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장소는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용돈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 도서관을 오늘 가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점이 저처럼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 도서관 같은 경우에 흡연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 멀리 가능하면 이제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서 담배를 펴야 되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다 시설 좋고 다 좋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불편했을 텐데 그런 점은 많이 좋아졌고 마스크 거의 안 써도 되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의자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한 30분 앉아있었는데 궁둥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게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방석을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방석을 갖고 다니는 게 좀 귀찮지. 가방에 이제 책 많이 방석까지 들고 다니는. 공공 도서관은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본 게 이제 여름이라 시원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PC방이 있는데 PC방은 요금도 만만치 않고 PC방은 이제 흡연 부스가 있어서 담배 피긴 좋은데 PC방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얘기죠. PC방을 할 수 없이 베끼고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겸사겸사 오늘 비도 오는데 뭐 가봤고요. 그냥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인 결제 시스템 그런 게 들어가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서 무인 자판기 같은데 시간제도 되고 기간제도 되더라고요. 가격은 PC방하고 비슷하던가 잘 고르면 더 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돈이 아까우니까. 근처에 커피숍도 꽤 있고 힙업도 있고 밥 사 먹을 장소도 충분히 군데군데 많고 공부 장소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시험 경험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일 때도 한번 봤고 그 후에 이제 알바하면서도 또 그때는 뭐 되게 영혼이 없이 그냥 이런 자격증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성의 없이 시도해서 결국에 계속 떨어졌고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한번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엊그제 갔다 온 그 학원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한 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고시 공부, 공무원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기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못한 게 좀 저는 좀 살짝 창피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당시에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공인중개사 2차에는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정보 처리 기사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적성 면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훨씬 공인중개사보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별로 부담이 없었고, 이거 없어도 뭐 취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그것 또한 60점이 합격선인데 78점인가 뭐 그 정도 넉넉하게 정보 처리 기사는 합격을 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온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이었고, 데이터베이스 쪽이 아무래도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데이터베이스하고 뗄 수가 없고, 제가 주로 일했던 분야는 이제 특허 검색 프로그램 쪽인데, 특허 데이터를 텍스트 수준에서부터 이제 마이닝을 하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주로 실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관련해서는 이제 법제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이라든지 주택법 이런 법조문들을 일단 다운로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는, 타이핑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너무 어려워요. 일단 법조문 다운로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걸로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뭐 10단어 정도 입력했을 때 그 10단어로 검색을 돌리고 검색 결과 중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제가 정할 수 있게 한 50% 이상 매치가 되면 결과에 나타내라, 70%, 80%, 90%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그걸 법령 말고도 이론이나 뭐 시험 지문, 특히 기출에 나왔던 뭐 시험 지문들을 데이터로 만들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어디서 써먹느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래서 문풀이라고 하죠. 문풀을 할 때, 이제 문제 풀다가 무슨 법, 무슨 몇 도, 몇 항, 이거 찾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답을 보면 해답에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답을 보지 않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법전을 회전처럼 손으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검색어 입력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당 법령을 찾아보는 거, 이럴 때 한번 써먹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공부할 때 가지고 있던 기본서 중에서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오답 노트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주로 오답에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놓고 또 검색을 돌려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막 스포츠를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검색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45분 영상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이제 인사말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은 간단하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분이 저처럼 이제 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이었으면 반가울 것 같네요. 그런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더욱 반가울 것 같고,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겠죠. 공인중개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택관리사 쪽으로 선택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취업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학원이 약간 중요해지는데, 학원 중에는 취업관리센터를 운영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거를 운영하진 않지만 합격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정도는 학원에서 운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면 사적인 네트워크망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택관리사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좋게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제가 영상을 올리는 채널에 수험생들 인적 네트워크가 좀 생긴다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감사감사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쩌면 제가 대단지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언뜻 듣기로는 이제 일을 배우면서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 포장을 좀 해보고, 그러다가 더 세월이 흘러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10,000세대 이런데 관리소장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원래 게임이나 뭐 취미 같은 거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활동을 주로 했었고, 유튜브 활동은 거의 4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구독자는 게임 쪽 채널은 한 200분 넘게 구독을 했었고요. 현재 이 채널은 대여섯 명, 그 중에 한두 개인가 두세 개는 제 거 유튜브 서브 계정으로 필요해가지고 구독을 했던 거고, 거의 구독자가 없다고 보면 되죠. 아는 동생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만 현재 구독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뭐 구독자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택관리사하고 관련이 시험 준비라든지
관리 수당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주택관리사도 관련되는 분들이 이런 채널에 구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상을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 그리고 취업 되고 될 때까지 그리고 취업 되고도 한동안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원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면 저도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주택관리사 관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까지도 영상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인사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올리게 되면 그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